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긴 휴장을 앞둔 오늘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지금 간밤 미국 증시는 또다시 하락 전환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나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면서 이 투자 심리를 다소 좀 억누른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다우지수는 3월 이후 이 하루 최대 낙폭을 보였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역시나 지난 6월 이후에 최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종목별로도 좀 큰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반도체와 일부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그런데도 전기차의 흐름은 좀 달랐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다소 좀 강력했던 차별화 장세를 이끌어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나 이제 6일간의 휴장을 앞둔 마지막 거래일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시장 상황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지금도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좀 줄여내는 모습인데요. 0.4% 하락하며 2,45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은 어떠할지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418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덜어내고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 오늘 장 초반에 매수 포인트로 잠깐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좀 강력했던 환율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주나 하는 점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오후장에서 매수 포인트로 또 한 번 전환을 해줄 수 있을지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힘을 내줬습니다.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 상승 전환을 하면서 강보합 지나갑니다. 830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동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담아내고 있는데 드디어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난 8거래일 동안 다소 길었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물을 출회했는데 오늘 27억 원의 매물을 담아내고 있고요. 하지만 기관 투자자는 오늘도 덜어냅니다. 4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연휴를 앞둔 수요일 시장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종목을 담아서 포트폴리오를 꾸려볼까 참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저희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최근까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지점이 좀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시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세가 삼성전자에 집중된 듯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드는데 이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장비주가 먼저 움직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 수 있을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실전 매매 정수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전저점을 좀 더 이탈을 하면서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 오늘 상대적으로 강하죠. 어제 먼저 많이 빠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 나스닥 선물이 약간의 플러스의 기대감으로 종목들이 좀 반등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AI 제약주 이쪽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 섹터 이쪽 애들이 오늘 좀 강하고 반도체도 조금 플러스 나면서 움직이는데 최근 1, 2주 동안 열심히 뚫겨 맞다가 잠깐 올라가는 거라서 별로 의미는 없어요. 한 2주 정도 빠졌던 것들을 다 상쇄하면서 급등하면 의미가 있겠지만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거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 이재명 테마 관련주들이 급등 나오는 동신건설 이런 애들은 이제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 외에는 딱히 지금 시장의 특징은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시장이 지금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시장 먼저 분석부터 어제 미국 시장부터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일단 반도체 지수가 어제 다시 재하락을 하면서 일단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시장이 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의 반등은 의미가 없어요. 자, 다우존스 어제 저점을 더 이탈을 하면서 밑으로 더 내려갔죠. 이제 여기 전저점, 여기를 이제 지지하는 자리까지 내려왔는데 더 밀리면 이슈는 그동안 나왔던 이슈들 금리,
그다음에 유가 상승 우려, 그다음에 셧다운 우려 뭐 등등 뭐 그 얘기로 자꾸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미국 시장은. 왜냐면 아직 이제 저점을 깨고 있지 이거를 지금 저점을 지지하고 뭐 올라갈 만한 호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살살살 밀린단 말이에요. 그럼 밀리면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는 척을 하고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오늘 종목들 보면은 올라가는 척을 하는 애들이 좀 많은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주는 애들도 있지만 운이 좋게 많이 안 빠졌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뉴로메카 로봇 관련주 수익 났을 때 팔았으면 다행인데 못 팔아가지고 어제 같은 날 콱 하고 떨어지니까 어제 장중에 6% 가까이 떨어지고 종가는 5% 가까이 떨어졌는데 오늘 다시 들어주죠. 이런 애들 현금화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추석 전에는 수익이 나 있으면 당연히 파는 거고요. 손실이 뭐 한 15% 안쪽으로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10%, 5%뭐 이런 애들은 당연한 거고 그런 애들은 현금화 대응을 한 30에서 50% 정도 해놓고 미국 시장이 급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전하게 가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미국 시장이 이제 저점 깨지고 지금 S&P 500도 밑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나스닥도 지금 저저점이 깨져서 뭐 12,000까지, 12,500에서 12,000까지는 밀려 내려갈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나라 시장도 쟤네들이 흘러내리는데 지금 오늘 종목들 보면은 반등 주는 애들이 그래도 어제보다 많아 보이니까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죠? 아니에요. 좋아 보이려면은 이미 차트가 이렇게 바뀌었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줬어야 돼요. 이렇게 들어주고 코스닥도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주는 척하지만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도로 뺀단 말이에요. 웹반을 봤더니 어제 뉴스에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23조 3천억. 올 1월 달 대비 5조가 늘었고 23조 정도면 꽤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라서 아마 그 신용 반대 매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미국 시장이 급등이 없는데 코스닥이 850, 900 가겠습니까? 미국 시장이 급등이 없는데 여기서 2,500 회복하고 2,600 가겠어요? 오늘 들어주는 척하고 미국 시장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면 다시 도로 떨어지면서 2,400, 2,300, 2,200, 2,000 뭐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운이 좋게도 어제 미국 시장 빠졌는데 로봇주 움직이잖아요. 인공지능도 올라가고 제약주, 의료 AI, 반도체도 오늘 좀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갈 때 현금화 대응 못했던 분들은 하셔라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매일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참 오늘 우리 시장도 쉽지 않은데요. 미국 시장이 먼저 힘을 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추석 연휴 하루 앞둔 지금은 수익난 종목들 위주로 현금화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반등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최대한 안전한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장 흐름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은요.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어떤 지점에 진입하시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금요일부터 표적 종목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을 집중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약한 흐름, 하락세가 좀 확인이 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안에서는 이 종목 어떻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장이 별로일 때에서는 과거서부터 이런 식으로 종목을 줬어요. 삼성전자, 포스코, 그다음에 뭐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이었는데 뭐 삼성전자 막 하한가 가는 자리에다 대놓고 그냥 사지 말라는 얘기죠. 관망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전에서도 LG화학 그때 당시 이제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서도
장이 빠질 것 같으니까 30만 원에 사라, 25만 원에 사라. 그렇게 가격은 25만 원, 30만 원 됐더니 가격은 안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는 진짜 들어왔어요. 그 이후에 들어오고 나서 그게 100만 원 넘게 올라갔죠. 하여튼간 많이 올라갔죠. LG화학이. 어쨌든 지금 시장이 녹록치 않습니다. 미국 시장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종목들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주성엔지니어링 계속 연일 똑같은 전략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추석 전날이고요. 오늘 그래도 고맙게도 오늘 뭐 유진 로봇서부터 해갖고 로봇 관련 좀 급등 나온 애들 딱 보니까 심택도 아직 안 빠져요. 여전히 수익권 내지는 고가에서 놀고 있는 애들 충분히 현금화 대응을 해놓고 미국 시장을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은 잘 보유를 하고 현금 못했던 분들은 반등 주면 뭐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성엔지니어링도 말도 안 되는 하한가 밑에 가격에다 대놨으니까 일단 그런 의미로 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다시 이따가 전략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표적 종목도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 차분하게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뉴로메카 39,500원의 매수가에 공략을 해봤는데요. 5.57%의 목표가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공략해본 제주반도체 4,375원의 지점에서는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에 공략해본 토마토 시스템이 아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6,530원의 지점에서 23.58% 목표가 달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저희가 목요일에는 YBM넷 4,150원의 매수가로 공략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지난 금요일부터 저희가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 주성 엔지니어링을 집중해보고 있습니다. 15,000원의 매수가에는 미도달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계속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 그리고 어제까지도 주성 엔지니어링 집중해보고 있습니다. 매수가 15,000원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1,091.53%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반도체 장비 관련주 집중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은 다시 흔들릴 거예요. 오늘 뭐 빨간색 나오는 종목들이 보이긴 보이죠. 어제 미국 시장 빠졌는데 그래도 반등 주고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고요. 특히 미국 시장 급등도 안 나왔는데 우리나라 시장 올라갈 일은 더더욱도 없고요. 다시 흔들릴 거예요. 오늘 흔들릴지 추석 이후에서 흔들릴지 그러니까 미국 시장 반등 없이는 올라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을 싸게 사야 되는데 많이 빠지면 기회입니다. 특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 그것만한 좋은 기회는 없어요.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 깨질 때 안 깨지면 그게 돈 버는 거고 그래서 종목들이 많이 싸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 중인데 일단 2,460은 깨졌고 그래서 종목들이 좀 더 싸져야 되는데 아직 신용 반대매도 튀어나온 것도 없고요. 아직 종목들이 그렇게 싸진 게 아닙니다. 그동안 빠졌던 거는 약과 그 정도는 빠진 것도 아니에요. 이제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정말 무섭게 빠지는데 아직 뭐 하여튼 그런 오늘은 그렇게 급락하는 흐름은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추석 전이고 미국 시장도 어제 한 차례 빠지고 나서 선물이 지금 플러스 조금 나오고 있어 그러는데 저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추석 동안에 미국 시장이 먼저 빠져주는 게 좋죠. 먼저 빠져주면은 좀 나중에는 좀 덜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추석 때 와장창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은 추석 끝나고 나서 그 앞에 잠깐 박살만 나면 됩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덜 빠지면 추석 이후에서도 계속 빠져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뭐 한 달 내내 빠지는 거 그런 거 원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이 먼저 와장창 빠져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추석 시작하자마자 한번 화닥 그렇죠? 떨어지고 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급반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종목들이 싸지면 딱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좋은 이제 상황이 나올 텐데 자,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전략을 준 겁니다. 15,000원은 안 들어오겠지만 가격이 안 들어왔죠? 관망하고 기다리세요. 이것도 싸지는 기회가 올 겁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저점이 깨지면서 꽈장창 무너지는 그 타이밍이 올 텐데 여기서부터 뭐 여기 사이 뭐 어느 순간에서는 이제 싸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의 흐름이 올 수가 있으니까 잘 째려보고 있다가 2만 원이 될지 10,000원이 될지 하여튼간 싸게 내려올 때 공략하면은 괜찮은 종목은 맞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시장 분위기가
2,800 넘어가는 자리에서는 지금 자리도 괜찮아요. 지수가 3,000 넘어가고 2,800 넘어가면 뭐 3만 원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수가 지금 떨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공략하는 거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가겠습니다. 오늘의 표역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자, 매수 가격 마찬가지 15,000원이고요. 예전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뭐 코로나 때도 LG화학을 주로 이렇게 비슷하게 전략을 많이 드렸었는데 LG화학 되게 많이 추천했었어요. 근데 가격이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가격을 너무 싸게 줘가지고. 지금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가격을 25만 원, 30만 원 맞췄는데 근데 보면 23만 원까지 내려갔으니까 가격이 들어왔다 생각을 하죠. 그날은 딴 거 줬어요. 그러니까 전날, 전전날 그 주에는 25만 원을 줬는데 그러니까 25만 원을 보고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에 25만 원을 줬는데 목요일 날에 23만 원이 내렸으니까 목요일 날에 사신 거죠. 그래갖고 가격이 안 돌아서 미도달 돼가지고 아쉬운 경우였지만 대신에 그때 당시에서는 뭐 LNF라든지 코스모학이라든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을 샀기 때문에 아쉬울 것까지는 없었어요. 어쨌든 얘도 올라가고 다른 애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콱 하고 떨어지면 이렇게 운이 좋게 얘도 고점 대비 40% 빠지면서 운이 좋게 가격이 이렇게 들어오듯이 기다리면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정신 안 차린 상태에서는 종목들 좋은 것들 박살나기를 기다리면 결국은 기회가 한 번씩은 온다.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도 LG화학처럼 같은 전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도 40% 빠질 거라고 저도 생각은 잘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온 거죠. 코로나라는 엄청난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좋은 종목들이 와장탕 무너지는데 대부분 종목들이 60%가 박살이 났고요. 단기간에. LG화학도 40%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격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는 LG화학보다는 그때 당시 후성이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코스모화학, 코스모시소재 이런 애들을 더 가벼우니까 그쪽을 더 줬던 것뿐이고 그쪽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LG화학도 잘 갔고 하여튼 주성 엔지니어링도 비슷한 관점이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표역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15,000원입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인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도 낮은 매수가인 15,0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저점 매수의 기회를 조금 더 차분히 함께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시장 안에서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방송 이후에도 더 생생한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신성 ENG입니다. 이 반도체 클린룸이자 2차 전지 드라이룸을 사업하는 기업인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도 몇 차례 언급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아직 이 증시상으로는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2,67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상승세로 전환을 해줘서 매수가에 닿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오늘의 신성 ENG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오늘 노란톡방 지금 열어놨는데요. 오늘 공개 방송이 있을 겁니다. 오늘 추석 전날이죠. 빠지면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냥 빠지면 안 돼요. 와장창 그렇죠? 많이 빠지면 이건 기회입니다. 여태까지 그랬어요. 상승장보다 더 좋은 장이 모든 종목들이 다 초폭락해가지고 널브러져 있을 때 특히 지금 시장은 하락장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하락장이었지만 지금 장은 안 믿기지만 상승장이에요. 상승장 속에서 폭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승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제가 청개구리를 붙인 겁니다만 미국 시장은 상승장이 맞거든요. 일본도 상승장이 맞거든요. 쟤네들은 명실상부한 상승장이 맞아요.
상승장 속에서 조정을 세게 해봤고 쟤네들은 또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걔네들보다 가지도 못했지만 억울하게 더 빠지고 근데 이번에 신용 물량들 털리면 그러면 가볍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따가 공개방송 추석 전에 전략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많이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신성이엔지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이엔지 지금 시장이 이래서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건데 차트를 보면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는 고점 대비 허리를 뚝 잘라서 절반까지는 기본적으로 빠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폭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폭락이 되게 되면 낙폭과대 조금 더 빠집니다. 그래서 이쪽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 2,000원 깨지고 1,800원, 1,700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500원 정도가 지금 여기 강력한 저점 라인 지지인데 떠 있는 종목을 공략할 때에서는 그래서 손절 라인이 중요한 거예요. 얘뿐만 아니라 LNF도 마찬가지죠. LNF, 에코프로,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이런 애들도 바닥에서 떠 있는 종목이 좋은 건 뭐냐면 움직일 땐 되게 잘 가요. 근데 떨어지면 무섭게 떨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 그 고점에서 지금까지 빠지잖아요. 셀트리온도 그렇고 떠 있는 종목은 항상 똑같은 상황을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LNF도 이거 매매를 해가지고 뭐 22만 원, 25만 원 자르겠다 생각하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았겠지만 올해 근데 거기서 손절 못하면 이제 깨진 게 이제 30-40% 되고 더 깨진단 말이야. 더 떨어지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신성이엔지도 똑같은 거예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2,500원을 두고 지금 매수 가격 2,670원이니까 깨질 때 손절을 했었어야 되고 그때 못했었어도 얘가 뭐 갑자기 여기서 급격하게 쿵 하고 떨어진 게 아니고 살금살금 떨어지죠. 그러면 살금살금 떨어질 때마다 손절을 계속 하면서 갔었어야 되는데 그대로 냅둬 버리니까 이제 손절도 못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손실폭만 볼게요. 2,670원에 지금 17%인데 이 정도도 현금화는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5% 안쪽이면은 더 마음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 17%인데 오늘 그래도 반등을 조금 주는데 얘는 반등을 많이 안 주네요. 지금 하락 종목 수는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줄어들거나 뭐 시장이 급반등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일부 종목들만 반등을 나오는 상황인데 전략을 두 가지로 가져가세요.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여서 손절을 하든가 그리고 나중에 더 빠지면 사든가 아니면은 이 손실은 가져가고 싶지 않다. 어차피 주식은 안 팔면 손실 아닌 거 아니냐. 나중에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나중에 1,700원으로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할 생각을 하고 버텨야 됩니다. 그러니까 1,700원으로 빠지면 20% 더 빠지거든요. 그거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나중에 길게 보면 다시 2,500원 이상은 회복할 수는 있어요. 길게 봐야 돼요. 내년까지. 어쨌든 1,700원으로 밀릴 수 있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서 오늘은 그런 느낌은 안 들죠. 근데 미국 시장이 한 2번, 3번 더 빠지면 이제 이런 애들도 갑자기 이제 말도 안 되게 빠지는 그런 투매 상황이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괜히 던지는 게 아니에요. 신용잔고 3조잖아요. 그게 괜히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서 던지게 돼요. 그런 상황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종목들도 여기서 많이 빠졌다고 반등을 주지 않고 더 세게 떨어지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서 추가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비중을 지금이라도 절반을 잘랐다가 다시 싸게 살 건지 그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흐름상 이 해당 종목도 추가 하락의 여력이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손절 라인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전문가님께서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해 주셨으니까 잘 살펴보시다가 또 궁금한 점 생긴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드림텍입니다. 이 챗봇 관련주인데요. 최근에는 이 로봇 기업과 협약을 하면서 좀 전망이 다소 강력하게 보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바닥을 딛고 내년에는 정말 고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도 강력한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2.49%, 2.42%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상담자님 지금 수익권역에 계십니다. 우리 매수가 11,130원에 20%로 보유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수익 실현을 하셔야 할까? 얼마나 더 기다리면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드림텍처럼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냥 세력주예요, 세력주. 그러니까 세력 애들이 팔지 않으면 잘 안 빠지겠죠. 그래도 그냥 들고 가기에는 지지라인을 형성을 하고 가야 되는데 매수 가격은 11,000원대니까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 11,000원대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매수 가격은 눌릴 때 잘 들어갔고 수익은 많이 난 상태에서 저항대를 이제 돌파를 할 거냐 말 거냐의 흐름에서 시장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시장이 또 안 좋다라는 얘기는 대부분은 빠지는데 일부 종목으로 몇 개로는 몰립니다. 정치 테마주가 됐든 뭐 하여튼간 무슨 이슈가 돼갖고 다 몰리는 게 아니고 뭐 한 1, 200개 정도로 몰려요. 그러니까 그 몰리는 종목이 하나가 된 거죠. 그냥 거래량을 보고 세력들이 지금 이거를 열심히 쥐고 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딱 봐도.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은 무너져도 혼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욕심을 내기에는 시장이 너무 또 안 좋아 보이고 그럴 때에서는 욕심을 낼 거다와 그다음에 욕심을 안 낼 거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지 라인만 잘 설정하면 되는데 빠른 익절 자리는 13,200원 정도를 잡고요. 조금 늦게 잡아도 13,000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13,200원과 13,000원.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욕심을 내도 됩니다. 근데 좀 불안하잖아요. 이러다가 갑자기 시장이 콱 하고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그 개별주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얘도 갑자기 어느 순간 세력들이 쥐고 있으니까 안 떨어지는 거지만 얘네들이 야, 이거 시장이 좀 이상한데 우리 한번 차익 실현 해볼까? 그래서 떨어지면은 여기 이때 떨어졌던 것처럼 한순간에 쾅 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무서우면 지금 절반을 팔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13,200원과 13,000원짜리가 지지가 되면 보유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세력들이 아직 던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세력들이 쥐고 있다가 이걸 돌파를 시켜가지고 위쪽 방향으로 더 당길 수도 있어요. 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애들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욕심을 낼 거냐 안 낼 거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지지 라인 13,200원, 13,000원 이것만 잘 신경 써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성화이텍님. 성우하이텍.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2,000원에 20%요. 12,000원은 20%. 네, 그 가격도 싼 가격이 아니었는데 예. 올해 이거 5,000원대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이거. 올해 5,000원, 작년에는 3,900원까지 저점이었고 작년에 거의 대부분 4,000원, 5,000원에서 놀았던 종목이고 그래서 올해 꽤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차트를 봐도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정이 길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12,000원짜리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었는데 조금 비싸게 좀 섣불리 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종목에 공략을 할 때에서 가격이 싸지 않으면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나와요. 왜냐면 종목은 좋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좋은데 지금 장일해서 그런데 성우하이텍 말고 현대모비스 뭐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만도, 뭐 HL 만도 뭐 이런 애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잘 안 빠지고 현대위아,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현대위아도 좀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급락은 없고 이제 반등을 줘야 되는데 그럼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수가 2,700, 2,800으로 가야지만 얘네들이 올라가는데 지수는 2,600, 8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2,600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지수가 2,611인가 그래요. 8일 전에. 8거래일 전에 정확하게는 토요일을 빼고. 근데 거기서 지금 2,460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대형주들이 못 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우하이텍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올라가고 싶어도 지수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타기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목은 나쁘진 않아요. 업황이나 뭐 자동차 부품주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대형주를 보니까. 근데 지금 시장이 잃어버리게 되면 이 조정을 더 받을 거고 시간은 더 오래 걸릴 거고. 그래서 길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저 먹고 물타기를 하면 얼마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6,000원, 5,000원. 그럼 오히려 지금이라도 팔아놨는 게 낫겠네요. 지금이라도 뭐라고요? 팔아놨는 게 낫겠네요. 아니죠. 이미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원, 5,000원으로 내려오면 싸게 사면 되는 게 확실한데 그 자리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지금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팔았다가 안 내려오고 여기서 계속 버티다가 갑자기 현대유해가 날아가고 현대차가 올라가고 추석 이후에서 갑자기 미국 시장이 갑자기 급반등해가지고 올라가면은 그 우리나라 시장도 급반등해서 올라가면 얘는 많이 빠졌으니까 8,000원도 안 깨지고 9,000원도 안 깨지고 10,000원, 11,000원, 12,000원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전략만 주는 겁니다. 손절하지 말고. 근데 추가 매수를 애매하게 또 들어가면 또 떨어질 때 또 고생하니까 예. 그래서 5,000원, 6,000원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강하게 하시고 지금은 그냥 버티세요. 버텼다가 만약에 운이 좋게도 안 빠지고 버티고 미국 시장이 갑자기 추석 이후에서 올라가서 우리나라도 올라가게 되면 11,000원, 12,000원까지는 지금 상태에서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이 크진 않으니까 그래서 물타기 전략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손절하지 마시고 예. 좀 더 두고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는 중간 시장 갔다가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주성 엔지니어링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2.53% 강력한 하락세가 확인이 되는데요. 오늘의 매수가로는 15,000원 잡아주신 만큼 긴 호흡으로 저점 매수의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지금 시각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로 지금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줄여내고 있습니다. 0.27% 하락하며 2,456선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흐름은 어떠할까요?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다소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도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했던 모습에서 상승 전환을 해줬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 안에서 이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세가 좀 집중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3%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표정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이 테슬라에서 저가 배터리, 저가 모델을 좀 상용화하겠다, 경쟁에 돌입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내 이 배터리 시장의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도 0.95% 하락하며 47만 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 지나가고요. 포스코홀딩스 역시나 0.38% 하락하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강보합권에서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0.22% 상승하며 829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 표정은 어떠할까요?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다소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각각 0.98%, 0.79%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 상승세 쭉쭉 이어줍니다. 2.68% 상승하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양시장, 수요일 시장 다소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도 개장한 지 1시간 21분이 지나간 시점인데요. 이 시장에서는 또 어떠한 특징 있는 움직임이 있을지 특별한 종목들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들 특징주들을 보면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한데 최근에서도 한동훈 관련주, 뭐 조국 관련주, 그다음에 오늘은 또 이재명 관련주. 그래서 먼저 정치권에 있는 이슈들이 뭐 뜨거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이상하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특히 정치 테마주를 잘 움직입니다. 꼭 정치 테마주는 아니지만 초전도체라든지 그러니까 잡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테마성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데 정상적인 종목들은 안 움직여요. 어떨 때 장이 안 좋을 때 혹은 이렇게 떨어질 때, 그러니까 빠질 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재명 관련주 섹터들이 지금 다 강한데요. 자, 차트를 보면은 에이텍 지금 상한가를 갔고요. 에이텍 지금 에이텍 바닥에서 지금 상한가 간 과거에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일컬었던 애들이고, 그 다음에 동신건설, 동신건설 이것도 지금 26% 폭등.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없어요. 딱히 나중에 다 뒤집어 보면 안에 까서 다 뒤집어 보면 뭐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최근에 모아데이터 이거 급등 나올 때도 이게 무슨 관련주라 그랬더라?
얘였나 딴 거였나 하여튼간 뭐 조국 관련주로 해가지고 뭐가 뭐 급등 나왔다 그러는데 그 회사는 우리는 거기랑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뭐 자꾸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회사는 관계가 없어도 그냥 세력들이 그냥 엮어갖고 뛰어 올리는데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정치 테마주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정치 테마주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추천도 잘 안 하는. 왜냐면 급등했다가 결국은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혹은 상패를 당하거나 그리고 정치권의 얘기가 계속 여기서 있다가 여기 자꾸 바뀌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휘둘리기도 쉽고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피눈물을 흘리기도 굉장히 빠른 종목이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저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오늘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정치 테마주 아니고서는 잘 안 움직여요. 오늘 같은 이렇게 흐름들. 그래서 아마 추석 이후에서도 정치 테마주들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과거에도 그랬어요. 시장이 자꾸 안 가고 빠지고 하는 가운데에서 다 몰리는 게 정치 테마주만 몰리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를 공략을 하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버려요. 최근에 2차 전지가 그랬고 초전도체가 그랬죠. 그때 당시 그거 아니어서는 다른 종목은 움직이질 않고 올라가질 않으니까. 그럴 거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시장을 빨리 급락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다 싸져버리게 되면 정치 테마주도 빠지고 정상적이면 다 빠지고 그러면 정상적인 종목들이 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그게 유리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안 빠지고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척을 하고 이러면은 정치 테마주들이 활기를 치는데 소량으로 단타를 치면 수익 좀 날 겁니다. 근데 괜히 여기다가 인생을 담아서 들어가게 되면 진짜로 큰일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정치 테마주들은 오늘 잘 움직이는데 당분간은 잘 움직인다. 하지만 인생을 담아서 들어가지 마셔라. 전축 테마주를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행복한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다들 피눈물 흘리고 뭐 지금 뭐 남북경협주들 같은 거죠. 남북경협주도 한 몇 년 전에 뭐 통일될 줄 알고 그 고점에서 샀던 사람들 지금 한 몇 년 동안 한 70% 60% 박살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저쪽에서.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계속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지금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쉽지 않은 시장의 흐름이지만 그래도 코스피 시장이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 11시부터 공개 방송으로 오셔서 더 단단한 투자 전략 한 배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별 대응을 위해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우듬지팜입니다. 이 스마트팜 종합 기업이죠. 지난 19일에 상장을 해준 아주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 기업인데요. 오늘도 상승세 보이면서 3,16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 3,100원에서 또 소폭의 수익이 난 상황인데요. 이 3,1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전문가님 어떻게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까요? 자, 신규주고요. 지금 시장이 오늘은 뭐 그래도 종목들이 여기저기 지금 조금씩 반등을 주니까 얘들 좀 올라오는 건데 크게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자, 차트를 보니까 지금 수익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비중이 10%면은 한 절반은 파세요. 절반은 팔고 나머지는 보유를 하되 3,100원. 매수 가격이 깨질 것 같으면 그냥 파세요. 그렇게 전략을 해서 좀 더 올릴 때까지 기다려도 됩니다. 여기 보니까 3,400원까지는 그래도 어제도 그저께도 3,400원까지는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위에로. 3,400원까지는 뭐 심심할 때마다 위로 올라가니까 거기에서는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도 되고 지금은 수익 권역에서 혹시 모르니까 오늘 추석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이 반등 주면 좋을 텐데 추석 끝나고 왔더니 미국 시장 왕창 빠져 있으면 얘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절반만 팔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LG화학이고요. LG화학 예, 72만 원에 30%요. 72만 원에 30%. 예, 자, 일단 차트를 보면은 제가 LG화학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는 여기가 깨지면서 조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이때 당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를. 예, 이게 지금 추세가 한 거의 1년 6개월짜리 그러니까 중기 추세가 지금 깨져 갖고 조정이 지금 들어오는 건데 지금 조정을 들어올 만큼 들어왔는데 이제 조정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 가격 조정이라 그래요. 가격 조정이 들어오면
이제 시간 조정으로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거나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겹도록 만듭니다. 그래야지 개인 투자자들이 지겨워서 던지거든요. 네. 이게 대형주라서 그래요. 35조짜리 종목이고 그리고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물론 얘는 이제 LG 그 뭐였죠? LG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인가? 하여튼간 분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쪽의 힘은 많이 좀 줄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2차 전지 하면은 또 LG화학을 많이들 그렇게 해서 사니까 그래서 2차 전지가 빠지면 또 얘가 힘을 또 못 내는데 요즘에 또 2차 전지가 힘을 또 못 내고 뭐 증권사 리포터서부터 해서 뭐 리튬 가격이 문제가 있니 뭐가 있니 실적도 생각보다 별론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힘을 낼 수가 없죠. 네. 기어야 돼요. 옆으로 횡보하고 기어야 되는데 72만 원 올라가려면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더 많이 빠지면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춰서 길게 보는 방법. 아니, 추가 매수 방법이 없으면 그냥 냅둬가지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지만 그래도 버티는 방법. 네. 저 전문가님 그러면은 추가 매수가를 어느 정도 선에서 매수하면 될까요? 일단 40만 원까지는 기다려 보시고요. 거기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시간은 오래 걸려요. 한 3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40만 원에서 버틸 건지 30만 원에서 버틸 건지를 봐야 돼요. 네. 왜냐면 차트가 좋은 차트가 아니에요. 이게 하락연자로 떨어지는 차트인데 장이 그렇게까지 박살이 안 난다 그러면은 40만 원에서 버틸 거거든요. 네. 40만 원이면 금방 내려가요. 뭐 15%만 빠지면 40만 원인데 뭐. 그러니까 40만 원인지 30만 원인지 좀 더 기다려 보시고 그렇다고 내려온다 그래서 이게 답답한 건 이거예요. 예를 들어 주성엔진 같은 경우는 추세가 살아 있고 이래서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급락을 해갖고 반토막이 나게 되면 다시 금방 올라갈 수 있는데 네. LG화 같은 경우는 똑같이 급락을 해도 똑같이 뭐 30% 40% 떨어져도 얘는 금방 올라가는 차트가 아닙니다. 네. LG화학이 이쯤에서 그러니까 2020년도에서 급락이 나왔으면 다시 올라가기가 빨랐을 텐데 얘는 지금 여기서는 급락을 하게 되면 반등을 줘도 지금 자리에 한 50만 원이 최대치로 보여요. 급락을 해도 올라오는 자리가. 네. 그러니까 매수 가격까지는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네. 근데 하나 좋은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망하지 않을 회사고 시간을 두고 길게 보다 보면 언젠가는 그 가격을 가져다 주니까 어떻게든 싸게 바닥에서 사서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에서 이길 수 있는 종목은 맞으니까 없어지지 않으니까 어쨌든 40만 원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시고 30만 원까지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매수가가 많이 높으셔서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바닥을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 기다림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MDS 테크입니다. MDS 테크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죠. 그래서 5G 관련주로도 꼽혔던 종목인데 저희가 방송 중에도 표적 종목으로 언급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은 뭐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가 2,4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기세로 좀 매수가까지 닿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MDS 테크는 제가 추천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올해는 추천했던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MDS 테크 2,400원에 10%. 하여튼 요 고점에서 좀 떨어졌는데 지금 추세가 지금 하락세에 있으니까 더 기다려야 돼요. 바닥을 치려면. 일단 꺾이는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종목은 장이 좋을 때는 이게 저점이 되는데 장이 안 좋을 때는 이게 약한 종목의 표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계속 지금 벌써 올해 3월 달서도 계속 되고 있잖아요. 이 지금 추세대를 넘기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주면 또 빠져요. 추가 매수는 지금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반등 주면 2,000원에서는 자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당장은. 근데 길게 보면은 다시 또 떨어지면은 이 저점에서 한 1,200원대 이쯤에서 해서 1,000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서 다시 2,000원 올라오면 그럼 100%죠.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쓸 수는 있는데 이렇게 추세가 꺾여 있는 종목보다는 추세가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보면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게 지금 장은 그게 더
유리해요. 꺾인 종목은 약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약한 상태에서의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얘는 추가 매수는 지금 자리보다는 더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노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F그룹 BM. 에코프로비엠.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49만 3천 원이고요. 네. 11%. 11%? 11%. 네, 알겠습니다. 49만 3천 원. 자, 에코프로비엠을 2만 원대 추천했던 종목이었는데요. 2만 원대에서 에코프로는 더 많이 갔어요. 걔도 2만 원대 추천했는데 처음에서 에코프로비엠이 더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나중에서는 에코프로가 더 많이 가더라고요. 어쨌든 둘 다 2만 원대 있을 때가 있었어요. 비슷한 가격대에서. 2020년도에.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제가 계속 경고를 줬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갔다,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거 그때 방송 안 들으셨죠?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빠진 다음에서 단타만 쳐라. 그래서 그때 당시 요때, 그러니까 최근 이때 7월달, 6월달 급락하길래 LNF를 줬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어차피 빠질 거니까 7월달, 6월달? 5월달이군요. 일단 5월달. 자, TV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전화로만 대하시고 TV 소리 좀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TV3를 줄이라고요? 네, TV 소리만 살짝 줄여주세요. 네. 네, 그렇게 줄여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단타만 했었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제가 예상한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변동성을 주면서 단타로는 재미있지만 결국은 빠질 거다. 지금 결국은 빠지는 건데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자 한 건 아닐 거고 그럼 얘가 올라갈 수 있느냐를 물어본 건데 사실을 얘기해 드릴까요? 아니면 좋은 얘기를 해드릴까요? 사실을 얘기해 주세요. 사실을 얘기해 드리면 올라가기 힘들어요, 이제. 왜냐면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개인들이 다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면 뉴스 보고 방송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다들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뭐 공매도를 이겨보자. 공매도 우리가 이겼다. 공매도 뭐 그까짓 거 뭐 우리가 이기지 그러면서 공매도를 이겨보겠다고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네. 그게 아킬레스건이 됐습니다. 공매도는 못 이겨요. 왜냐면 걔네들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한대예요.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이기려면은 이게 지금 시가총액 25조면 25조 있으면 이길 것 같죠? 있는 주식보다 더 많이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애들이 얘네들입니다. 물론 이거는 예전에 뇌피셜로 나왔던 얘기고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면은 저는 이제 뭐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공만 찍으면 얘네들이 공매도를 치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공매도.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기는 것처럼 자꾸 방송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에 고무돼가지고 더 가겠지 하고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물리신 거잖아요. 더 올라갈 줄 알고. 네. 일단은 지금 너무 많이 손실이 커가지고 근데 다행인 거는 비중이 50%, 80%가 아닌 게 다행인 거고 11%밖에 되질 않으면 만약에 35만 원만 가더라도 그냥 손절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꼭 복수를 하고 싶다면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은 이게 쭉쭉쭉쭉 떨어지면 이런 얘기하면은 이거 갖고 있는 분들 저를 굉장히 미워할 텐데 10만 원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시간은 오래 걸려요. 10만 원까지 단번에 안 내려옵니다. 중간에 30만 원, 35만 원 올라가는 일이 있었지 10만 원은 바로 안 내려가요. 한 3년, 4년 뒤를 얘기하는 거니까 정말 복수하고 싶다면 기다리면은 모든 주식은 원래 자리 얘만 그런 거 아니에요. 과거 조선주, 증권주, 뭐 건설주, 뭐 철강주 모든 종목들,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한때 그 종목이 주도주였고 왕이었다라는 애들도 결국은 다 원래 자리로 다 내려갑니다. 내려갔다 또 어떻게 되냐? 또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복수하고 싶으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최고점에 샀잖아요. 2만 원이 아니고.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추가 매수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복수를 하고 싶다는 거죠.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갖고 복수하고 싶으면 3년, 4년을 기다렸다가 10만 원에서 싸게 사서 들어가면 복수가 완벽하게 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게 너무 긴 얘기니까 35만 원만 반등 줘도 손절을 차라리 하라는 얘기죠. 그때 가서요. 그렇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네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가 되지만 시장이 아직 정신 차린 게 아닙니다. 막 반등 주는 것 같죠? 정시 테마주만 움직여요. 자, 공개 방송을 할 텐데
지금 공개 방송을 하면은 정치 테마주도 소량은 해도 됩니다. 왠지는 그거를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정말 좋은 기회는 시장이 빠져줘야 돼요. 확 빠져주면 생각보다 빨리 빠집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코앞에 있는데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를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오늘은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공개 방송 입장해 주셔서 이 시장에 대한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 지금 입장해 주시면 공개 방송 안내 링크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수익이 난 종목들 현금화 대응해 보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미국 시장이 반등해 줄 때까지 관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표적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 15,000원에 잡아주셨는데 최대한 저점 매수 포인트 그 기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렸던 종목은요,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사랑 덕분에 제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서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